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도 주식시장이 열리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보합으로 주가는 마무리 지었고요. 그런데 이 이수페타시스가 앞으로도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 이 유상증자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이 유상증자 금감원의 제동에 따른 이 부분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어떤 대안, 어떤 것들을 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우선은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의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증권신고서를 반려했던 그런 주요 관점 중에 하나가요. 소액주주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크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상증자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진행을 했던 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R하고 또 NDR 이 두 가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 설명회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배경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 공시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있으니까 주주들과의 간담회 열겠다 뭐 이런 적극적인 소통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이수페타시스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유상증자 공시를 통해서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통해서 굉장히 커다란 어떤 깨우침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상증자 공시가 딱 나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납득이 되실 만한 자금 사용의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물건 잘 팔고 있는 고다층 PCB죠. 그래서 멀티레이어 보드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 구글 AI 가속기 향으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향으로도 들어가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인쇄 회로기판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 매출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AI 시장을 맞아서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공장 증설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를 주주 배정으로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명분상 충분히 시장에서 소액주주분들도 납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 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빨리 자금 조달해서 공장 증설하고 그리고 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매출 더 올리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이런 구조로 간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도 정말 수월하게 마무리 지었을 거고요. 주가 변동 주요 일정에 맞춘 어떤 이벤트 매매나 이런 것들도 잘 맞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제재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이오를 인수하는 것을 끼워 넣기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이오 인수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 원재료 사고 그다음에 지금 인쇄 회로기판 생산량 늘리는 거 공급 늘리는 거 이거만 하는 것도 지금 현금이 부족한데 제이오는 인수는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좀 기회라고 생각은 들고 그래서 명분의 첫 번째는 인쇄 회로기판을 더 많이 생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여기에 제이오 인수를 끼워 넣게 했는데 여기에 제동이 걸린 거죠. 주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이오 인수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가 다른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다른 카드를 써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주주 배정을 했던 이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구주 인수 그러니까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약 1,580억 정도, 1,580억 정도를 지불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약 1,000억 원 정도. 그래서 1,580억, 1,580억에 그리고 또 990억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전환사채로 450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
3천억 원의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제이오를 인수하겠다라고 계획을 다 짜놨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이스페타시스가 진짜 제이오를 인수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럴 때는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항상 정관을 확인해 봅니다. 정관을 또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 이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던 그 발행에 대한 한도를 정관상에 다 기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 전환사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제이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에 참여하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제이오가 발행하는 삼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주주배정이랑은 약간 다른 성격이에요. 실질적으로 제이오가 발행하는 신주의 제3자, 제3자는 이스페타시스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페타시스도 제이오를 인수하는데 자금을 따로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면 총액의 1,5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1,500억까지 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오 같은 경우도요, 450억 발행 결정에 대한 공시를 냈잖아요. 발행 한도가 500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상의 한도 내에서는 발행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로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은 총 아까 제이오 인수하는 데 있어서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우선 전환사채 1,500억,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라고 하죠. 본드 위드 워런트라고 해가지고요, 전환사채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약간의 다른 특징이 조금 있는데 전환사채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이 한도는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500억 정도를 사채 발행을 통해서,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500억 정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1조 2항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또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 이내라는 것이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 중에 뭐가 써 있냐면은 제1호 이외의 방법. 이 제1호 같은 경우는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호 이외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거 삼자 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삼자 배정 유증하고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제이오를 꼭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시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페타시스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주식 관련 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보다는 그래도 덜 욕먹으면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안 했느냐? 저는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첫 번째, 경영권. 그래서 여기에 이스페타시스 최대 주주 지분율에 대한 영향이 좀 크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상증자 공시를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스페타시스가 만약에 삼자 배정 유증하고요, 전환사채 발행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주식이 상장되고,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또 상장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스페타시스의 지배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공시 보면은요, 지금 신주의 종류화 수가 약 한 2천만 주 정도 됐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스페타시스 최대 주주 지분율, 이게 2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는 기존 주주들이 먼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최대 주주 같은 경우도 유증 청약에 120% 초과 청약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누구한테 우선권을 먼저 주냐? 먼저 기존 주주들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스페타시스가 26.59%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이 지분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6.59%, 약 25%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설명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은 삼자 배정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죠. 제3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공시를 유상증자 공시를 냈었는데요. 23년도 1월쯤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상증자의 3자 대상이요. 삼성전자였어요. 제3자가 삼성전자였었고 이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3자 배정 유증 방식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예상해 볼 수 있었느냐?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에 인수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 이수페타시스 최대 주주가요. 만약에 이수페타시스의 지분의 총 30%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이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가 1000주라고 보겠습니다. 1000주예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가 제3자로부터 어떤 투자자들로부터 새로운 주식을 또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500주 정도, 500주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수페타시스가 1000주 중에 30% 가지고 있었으니까 300주였겠죠. 3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000주 중에 30%, 그런데 500주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1500주 중에 30%, 그래서 300주를 가지고 있으면 몇 퍼센트로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나요? 바로 20%로 줄어들게 됩니다. 30%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로 줄어들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를 줄까? 여러분들 이 주주총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건에 찬반 투표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결의 사항이 있고요. 보통 결의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 결의 사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 보통 일반적이고 재무제표 승인이나 아니면은 이사 선임이나 이런 것들 보통 결의 사항이고, 특별 결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합병 이런 것들, 정관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특별 결의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특별 결의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총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2가 필요하고요. 보통 결의는 4분의 1이 필요합니다. 4분의 1이면은 약 25% 정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내가 추진하는 안건이나 이런 것들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주주의 과반수 이상, 그리고 전체 발행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25%도 못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안건이나 이런 게 주주총회에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통과가 못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보통 결의만도 이런데 특별 결의라고 오죽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상의 어떤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특별 결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더 많은 자금을 전환사채를 통해서 발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관상의 그 발행 한도를 높이는 그런 안건들을 내고, 그 다음에 그게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통해서 안건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가 아까 제가 몇 퍼센트 정도라 그랬어요? 26.59%? 이게 만약에 유상증자 지금 기준으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제3자한테 자금을 다 조달하잖아요. 그러면은 21%대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 경영에 있어서 지배력이 약화가 된다. 지배력 약화가 되면은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이런 것들, 최대 주주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때린 거고요. 그리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삼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 나오면은 괜히 호재로 받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삼자 배정이나 이 주주 가치 희석 효과는 똑같습니다. 되려 삼자 배정이 더 클 때가 있어요. 희석 효과가. 그런데 삼자 배정 유증으로 나오게 되면은 어떤 그 투자자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이 또 삼자 배정으로 해서 상장되는 날 상장이 되고 1년간 보호 예수가 있고, 하지만은 주식의 가치 희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주 배정보다 삼자 배정이 더 큽니다. 다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1년간 보호 예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그 이벤트 일정이나 주주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11월 8일 날 공시 내고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선 이 일정이 마무리되고 신주가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막 팔 수가 있는데, 삼자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주식이 이제 새롭게 발행이 된 주식을 삼자가 가져가게 되더라도 1년간 보호 예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주주 배정은 안 그렇다라는 거.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페타시스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지분율, 경영권 방어적인 측면에서 지분율 하락을 감안하고서라도 제2호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된다. 주주총회 안건 통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든든한 우군을 좀 찾으면 됩니다. 백기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모펀드 회사들 이런 쪽에서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이스페타시스는 제2호 인수함에 있어서 유상증자 발행은 목적을 딱 하나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조건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하는 것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유상증자하고 그다음에 전환사채 발행하고 그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3의 투자자. 그런데 이게 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제3의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이스페타시스의 경영에 대한 어떤 주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투자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삼자 배정 유증이나 아니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냥 얼마에 발행할 테니 너네 살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우는 게 바로 이 주식 관련 사채 발행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정보가 또 많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있어서 이스페타시스는 전략을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두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고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식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공유드리는 주식하는 사람들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채널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요. 저희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투자 종목, 여기에 대한 정보 전달과 수익 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계속 신규 투자 유망 종목들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스타일로 나가게 되는데 우선은 이스페타시스 관련된 종목의 정보도 올라가는 게 저희는 이 종목이 공시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시로 기회가 포착이 돼서 11월 12일부터 투자가 시작된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익권인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는요 공시 이전에 들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께서도 입장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대응 방안 전략을 어떻게 짜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페타시스처럼 종목에 대한 정보 끊임없이 또 업데이트 해드리고 신규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도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는 급변하는 주도 테마 선정에서 높은 주가 상승률이 기대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 나가게 됩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벌써 저희는 3개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의 성과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단타 매매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단타 매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급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손절가 딱 정하고요. 들어가는 단기 매매 이런 종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합니다. 리포트로 제공되고요. 공시로 포착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 말고도 그 이전에도 제가 유상증자 공시 나오면은 공시 분석하고 이벤트 일정 맞춰가지고 추천 종목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함께 공유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공시 포착 종목 그리고 또 업황 변화에 따른 성장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 종목들 그리고 투자 원칙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 종목의 모니터링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전략을 공유 드리는 방이고요. 이 방에서는 저희가 매수 의견 드리고 종목의 수익이 나서 이제 매도 의견까지 드린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요. 12월 30일 오늘 매도 의견 나간 게 KCS입니다. KCS 같은 경우는 12월 23일 날 매수 의견 드리고요. 12월 30일 날 이렇게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입 이후 34.62% 플러스 난 상태에서 저희가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그 이전에 뭐 i3 시스템, ICTK 그리고 모든 종목이 다 플러스는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난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저희가 지금 적중률 높은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 종목으로 공유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죠. 12월 9일 날 매수 의견 드리고 12월 13일 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70.64%.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종목들의 정보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종목들은 저희가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 드린 종목이어서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었죠. 손절이던 수익 실현이던 결과적으로 매도 의견까지 최종적으로 나간 종목이었고,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매수 의견을 다 드렸던 종목이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멤버십 채널에 입장하시면은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매도 의견 나간 종목 중에서 한 가지 볼까요? 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12월 23일 날 KCS 여기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종목 추천으로 KCS 1차 매수 추천가로 해서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3일 이후에 저희도 계속 지켜봤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KCS 수익 실현하고 매도 의견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멤버십 채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7549 6912번 함께 하실 분들은 문자로 신청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 같은 경우는 무료는 아닙니다. 유료 채널이에요. 그래서 월에 10만 원, 3개월에 25만 원으로요. 저희가 나가는 종목의 수익률 대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을 느끼시면서 지금 멤버십 채널에 입장해 계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10-7549-6912번 이 번호 이외에 없습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 사칭 채널도 많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오픈 채팅 이런 데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 이 함께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010-7549-6912번으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증권 투자 그리고 펀드 투자 그리고 투자자산 운용사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자격증 다 보유하고 있고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거쳐서 자문사 거쳐서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멤버십 채널에서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